시니어들을 위한 편안한 이야기 보따리. 왜 항상 내 탓부터 할까요? 자존감을 갉아먹는 나 스스로에게 비난 질문을 멈추는 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은님들. 평소에 내가 왜 이렇게 대화를 잘못할까? 혹시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 하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대화라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어려워하는 일이랍니다. 저도 물론 그렇고요. 하지만 대화를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가 분명히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자존감 이야기부터 가까운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의 비법까지 찬찬히 들려드릴게요. 자존감은 태양 같아요. 구름만 걷어내면 돼요.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있다, 없다, 혹은 높다, 낮다고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란 건 마치 우리 가슴 속에 있는 태양과 같아요. 태양은 사실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때로는 구름에 가려져서 없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죠. 이 구름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실의 의미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거나 헌신했던 일터에서 밀려나는 등 살면서 겪게 되는 개인적인 아픔들입니다. 또 하나는 사회문화적인 구름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체면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문화 같은 것들이죠. 이런 구름이 가득할 때 우리는 흔히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구름에 가려진 사람들의 대화 특징이 있어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져 있는 분들의 대화에는 몇 가지 보편적인 특징이 있답니다. 남의 말이 잘 안 들려요. 머릿속이 온통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상대를 공격하려는 생각도 있죠.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든 건 다 너 때문이야처럼 상대를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자신을 공격하는 생각은 어떨까요? 나는 그때 왜 그렇게 꼬아서 들었을까? 왜 발끈했을까? 라며 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생각도 뒤따라오죠. 내가 원하는 것에 대답을 못해요. 마음을 꽉 채운 먹구름 때문에 늘 남에게 맞춰 살면서 자기 희생이나 굴복의 신념이 활성화된 상태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뭔가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며 저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라고 답하기 쉽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하기 힘들어해요. 늘 남보다 내가 나은가, 떨어지는가를 비교하는 생각에 갇혀 있어서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억울해요. 흐뭇해요. 같은 느낌을 말로 꺼내는 걸 어색해합니다. 장점을 말하지 못해요. 저 잘하는 거 하나 없어요. 쓸모없죠. 제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나 자기만의 좋은 점이 있답니다.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를 좋게 보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대화는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훈련과 같아요. 나를 알아야 상대방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구름을 걷고 태양을 되찾는 방법이 있어요. 자존감이라는 태양을 가리고 있는 구름을 걷어내는 연습.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나에게 따뜻한 눈빛 주기. 억지로 강한 척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나 스스로를 가엽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구름의 모양새를 보세요. 내가 언제 유독 불안하고 화가 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꾸만 웃게 되거나 억지로 참고 있는지 그 구름의 모양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내 마음을 느껴보세요. 예를 들어 화나야 할 상황에서 자꾸 웃고 마는 나 자신을 보며 나는 바보 같다고 생각될 때 그 바보 같아 보이는 나 자신에게 지금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세요. 대부분 그런 내가 너무 가엾네요 라고 답합니다. 어른의 목소리로 말해주세요. 가여운 나를 안아주면서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사회생활에 적응시키려 개발된 부분도 있지만
본연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건강한 어른도 있답니다. 나의 쓸모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자존감이 낮다고 느껴질 때 드는 가장 슬픈 생각은 나는 쓸모없다는 마음입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봉사예요. 몸을 움직이는 봉사를 해보세요.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힘들어 보이는 분을 한 번 더 도와드리고 문을 열고 갈 때 뒷사람을 위해 잠깐 잡아주는 아주 작은 행위라도 좋아요. 본성을 되살리세요. 인간은 누구나 협력하고 싶어 하는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내가 살아있구나. 나에게 힘이 있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는 내 자신이 괜찮게 느껴지는 상상 그 이상의 만족감을 줍니다. 가족 간의 대화를 할 때는 뚜껑 열릴 때 조심하세요. 우리가 대화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뚜껑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머리가 불안, 우울 같은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 차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상태죠. 정상적인 뇌는 공감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발휘하지만 뚜껑이 열리면 이 두 능력이 모두 사라집니다. 뚜껑 열릴 때 나오는 자동적 생각들이 있어요. 뚜껑이 열린 채로 말하고 행동할 때 나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이것을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대화는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 커서 뭐 되려 그러니? 좋은 말 할 때 해. 너는 어떻게 동생만 못하니? 야, 이 정도는 기본 아니냐? 왜 엄마를 화나게 만들어? 내가 똑바로 했으면 내가 이럴 일 없잖아. 미리 판단하고 비난하고 강요하고 비교하며 당연시 여기고 합리화하는 것. 기억하세요. 대화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의 연결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기분이 나쁘다면 그 대화는 실패한 거예요. 따라서 뚜껑이 열렸을 때 떠오르는 저런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의 그림자를 공유하세요. 가족이나 오래된 파트너와의 대화는 내 자기 인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처를 주고받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나의 그림자입니다. 나의 그림자를 알아야 해요. 예를 들어 남편분이 아내의 빨래에서 냄새가 난다고 심하게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 어린 시절 냄새 나는 옷 때문에 놀림받았던 트라우마 때문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아픔을 공유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큼은 나의 약하고 창피한 모습, 나의 그림자를 이야기해 보세요. 여보, 사실 좀 창피한데 내가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좀 과도하게 화를 낸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오래된 트라우마가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 그때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며 당신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고 신뢰가 깊어집니다. 거절과 사과의 기술로 마음을 다치지 않게 조율하기. 우리가 어려워하는 거절과 사과도 조금만 방식을 바꾸면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거절은 조율하기예요. 대안을 제시하세요. 무조건 안 되라고 말하는 대신 상대방의 욕구를 추측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가 보험 가입을 부탁했을 때 그의 욕구가 경제적 안정과 성취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내가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보험을 2개나 들었어. 하지만 내가 지금 성취가 필요할 것 같으니 그 상품을 나한테 알려줘봐.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양하게 한번 보내볼게. 이렇게 하면 거절을 했어도 상대에게는 고마움이 남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사과할 때는 신경증적인 죄책감, 내가 나빴어. 내가 미쳤어. 나는 글렀어는 버리세요. 듣는 사람이 더 괴로워집니다. 대신 실존적인 죄책감을 표현하세요. 결과에 집중하세요.
아빠의 그 행동이 너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다르게 행동할게.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과거에 대한 고마움과 이번 사건에 대한 미안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이번에 왜 잘못했는지는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무너진 신뢰와 고통에 집중하세요. 조우님들, 대화가 참 힘들고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미국의 비폭력 대화 전문가 마샬 로젠버그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모든 말은 둘 중에 하나다. 부탁하거나 감사하거나.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비난할 때 그 속마음은 엄마 아빠 저한테 필요한 것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부탁이에요. 가족이 투덜거리거나 화를 낼 때 그 말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달라는 간절한 부탁의 표현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노력이 아깝지 않다면 그들이 하는 말이 부탁인가 감사인가 한번 돌려보세요. 그렇게만 생각을 해도 많은 트러블이 줄어들고 마음 아플 일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더 이상 대화로 불행한 일이 없으시기를, 대화로 더 행복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